자, 이번 시간에는 12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피의자를 수사관 앞에 앉히는 그 방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건이 발생해서 입건된 거고, 이 상태로 해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했어요. 여기 이제 저 진정인, 피진정인, 피내서자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잠깐 이제 앞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범죄인지 보고서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범죄인지 보고서를 쓰고 시작할 수도 있고, 요게 이제 피해자, 제보자, 목격자 진술을 듣고 범죄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 인지 보고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인지 보고서를 쓸 수도 있어요. 그 처음부터 쓸 수 있고, 여기서 쓸 수 있고, 여기서 하면은 좀 더 명확해지겠죠. 완전히 명확해지려면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하고, 여기서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하고 인지보고서를 쓰면은, 바로 인지보고서 같은 날 쓰면은 이게 이제 좀 더 확실해지겠죠,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 피의자를 수사관님 앞에 어떻게 앉혀놓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동행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출석 요구라는 것이 있고, 출석 요구는 나오세요 하는 거죠. 임의동행 같이 갑시다 하는 거고, 이렇게 만나서 같이 데리고 오는 게 임의동행이죠. 임의로 동행하겠습니다. 임의동행하겠습니다. 출석 나오세요. 출석 요구 나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왜 노란색하고 이거 왜 옅은 노란색하고 구분해 놨냐면은,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뭐 안 갈래요 그러면 이제 안 나간다, 출석 요구 받고 안 나간다 어쩔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임의동행도 갈까요? 임의동행 하겠습니다 하는데, 임의적으로 하는 거야, 난 안 갈게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체포영장은 이건 이제 임의수사라 그러죠. 이것은 이제 밑에 있는 건 강제수사예요. 강제수사, 체포 해가지고 출석 요구 나오세요 했는데 안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안 나와, 너 그럼 내가 데리러 갈게, 이렇게 잡으러 갈게 하는 게 이제 체포영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긴급체포가 있고 현행범 체포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현행범 체포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현행범 체포, 범죄 실행 중인 자, 범죄 막 저지르고 있으면 그게 현행범이죠. 그러면 이제 체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사무실로 데려오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범죄 실행 직후 돼 있는데, 그거 이제 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긴급 체포는 말 그대로 긴급하게 체포하는 거죠. 긴급하게 체포.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현행범으로 그냥 체포하면 되겠죠. 현행범 체포하면 되는데, 그 현행범은 그 범죄를 저지르는 실행 중인데 실행이 끝나버려서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버렸으면 현행범이 아니죠. 그러면 원래 체포하려면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법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영장이 없어요. 영장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긴급하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현행범도 아니고 체포영장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그냥 긴급하니까 긴급 체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요건이 좀 까다롭겠죠. 체포영장은 판사가 기록을 꼼꼼히 보고 이게 체포할 만하구나 해서 내주는 거고, 현행범은 눈으로 이렇게 현행범으로 보이니까는 체포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긴급 체포는 그게 아닌 상태에서 영장도 없고 현행범도 아닌데 체포하려다 보니까 요건이 좀 까다롭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임의동행 들어갑니다. 임의동행 동의서라고 이렇게 했어요. 임의동행 동의서. 임의동행 근거는 뭐가 있느냐? 형사소송법 199조에 보면은 수사와 필요한 조사,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임의동행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형사소송법에 임의동행이라는 용어는 없는데, 그런데 임의동행이라는 용어가 없는데 어떻게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수사를 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게 199조 1항이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뒤에 다만 단수조항 나오죠. 강제처분은 강제로 체포하거나 구속하거나 강제로 물건 뺏는 거,
그런 것들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체포, 구속, 압수수색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죠. 그에 맞춰서만 하는 거,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해야만 하는 거,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필요 최소한도. 이렇게 상대편한테 불이익한 거를 하는 경우에는 아주 필요한 최소한도만 해라. 이렇게 어쩔 수 없을 경우만 하라. 이런 취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행정법에서도 비례 원칙에 보면은 그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하라. 이런 행정처분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임의동행이 근거를 삼고 하는 것이다 해서,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저기 임의동행 할 때 그냥 같이 가시죠, 함께 가실까요, 임의동행 하겠습니다 하면은 되는데, 그 임의동행이라는 용어도 여기 없고 그렇게 되는데, 임의동행 할 때 요건을 판례에서 이렇게 2005도 대법원 판례, 도는 이거 대법원 판례죠. 1심 고, 2심 노, 3심 도, 1심 고, 합의, 고합, 단독 사건, 고단 이렇게 돼 있고, 2심은 노, 3심은 도. 그 민사 사건은 간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법원 번호가 돼 있는데, 도는 이제 대법원 번호예요. 대법원 판례를 중요시 여기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구나. 임의동행하면서 자, 홍길동 씨 임의동행 하는데 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해서 가다가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생각하면은 중간에 내려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그 조사 장소에 갔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갈 수 있지. 그냥 지가 스스로 지발로 왔으니까 지발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권리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부, 이탈, 퇴고 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이렇게 인정되려면은 상대편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하나요,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 판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임의동행 동의서 서식이 이 판례에 따라서 나온 거예요. 이 판례 맞춰가지고 임의동행 동의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그 237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서식 맨 끝부분에 나와요. 서식 맨 끝부분에 해가지고 이 서식대로 기재하면 되는 거죠. 이 서식대로 기재해서 그 임의동행 동의서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판례에다 여기다 써놨죠.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탈, 퇴거할 수 권리를 안내받았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다가 서명, 무인, 날인하면은 수사기록에 편찬해서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이게 임의동행 할 때 제대로 권리 고지를 해서 임의동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보고서 해가지고 임의동행 해가지고 임의동행했다는 이 내용을 동의서하고 같은 내용을 해가지고 뒤에다가 편체를 놓으면은 이렇기 때문에 임의동행을 한 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권리고지도 했구나, 이것을 좀 더 부드러워지겠죠. 임의동행 동의서만 달랑 붙이는 것보다 앞에다가 왜 붙이게 됐는지 그것을 기재해 놓으시면 좀 더 그 수사 기록이 원활하게 이해될 수 있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요구가 있네요. 출석 요구. 자, 출석 요구 있습니다. 200조에 보면은 피의자의 출석 요구,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용 출석 요구, 참고인용 출석 요구 앞에 참고인 조사에서 말씀드렸죠. 귀하에 대한 무슨 사건에 대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쭉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참고인 출석 요구서하고 다른 거는 이게 있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나오라는 좋은 말로 할 때 안 나오면 쳐들어가겠습니다 이거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야, 좋은 말로 할 때 나와? 안 나와? 그래, 알았어. 내가 저 잡으러 갈게 이거죠. 이런 게 이제 참고인 출석 요구엔 이게 없고 피의자 출석 요구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출석 요구에 하면 해가지고 출석 요구한 것을 여기 이렇게 출석 요구한 것을 출석 요구서만 수사 기록에 그 뭐든지 수사 진행 과정에 있는 모든 게 수사 기록에 남아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뭘 말로 알려줬으면 아까 임의동의 확인서처럼 그 사람한테 알려줬다는 것을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문서를 보냈으면은 문서를 보낸 사본을 붙여놔야 돼요. 수사 기록에다가 출석 요구했는데 출석 요구 우편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이제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출석 요구서 사본에서 수사 보고서를 하나 하고서 뒤에 이러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것을 이제 그 수사 기록에 붙여놔야 검사나 판사가 보고 아 이게 출석 요구를 했구나 안 했구나 알 수가 있겠죠. 또 우편으로만 하느냐 뭐 출석 요구에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문자 메시지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전화로 출석 요구한 거는 서식이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 수사 보고서 해가지고 이게 작성을 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사 보고서 개조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해가지고 간략하게 그 읽기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다. 해가지고 출석 요구를 했으면은 출석 요구 통지부라는 장부가 있어요. 장부 여기다가 이렇게 쭉 기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쭉 기재를 해 놓으셔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55조 출석요구 통지부의 작성,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시에는 별지 20호 서식의 출석요구 통지부의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그 처리 상황을 명백히 정리하라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출석요구까지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제 임의동행 출석요구 했으니까는 다음 시간에는 강제수사 있죠. 체포영장이 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에 대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